안녕하세요. 랭킹 뉴스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뉴스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주요 뉴스 3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네, 저는 정치 색깔 없이 정확한 정보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특정 사이트가 아닌 전반적인 뉴스 흐름을 통해서 랭킹 뉴스를 선정하겠습니다. 먼저 네이트 뉴스 분석 알고리즘 키워드를 보면은 오전 9시 기준 상위 키워드는 정리하면서 보겠습니다. 태풍 찬투, 이준석 토론, 자녀 백신 이 정도가 눈에 띄고요. 다음 뉴스에서는 육군 급식, 화천 대유, 홍준표 관련 기사가 댓글 순으로 상위 랭킹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이버 언론사별 랭킹 뉴스에서는 홍준표, 화천 대유, 자녀 백신 이 정도가 교집합으로 노출되어 있는 기사고요. 구글 주요 뉴스 헤드라인에서는 태풍 찬투, 홍준표, 자녀 백신 이 정도가 알고리즘으로 관심 뉴스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랭킹 뉴스로 선정할 3가지는요. 홍준표, 화천대유, 자녀 백신 이렇게 정해보겠습니다. 먼저 랭킹 뉴스 탑3는요. 홍준표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1차 컷오프를 통과한 8명의 후보가 첫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이 토론회에서 홍준표가 조국 수사는 과잉 수사다라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된 겁니다. 같은 날 저녁 11시쯤에 홍준표 후보가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지만 네티즌들은 조국 수호 아니고 조국 수홍이다 라고 비아냥대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또 조국 지지자들은 정말 남자다운 발언이었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로 살펴볼게요. 고고! 포털에 홍준표 조국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컷오프를 통과한 후보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등 8명의 후보들이 어제 첫 TV 토론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해서 조국 수사는 잘못된 게 아니라 과잉 수사라고 말한 겁니다. 하태경 의원이 홍 후보가 조국 교수와 썸을 타고 있다. 조국 수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하자 홍 의원이 저는 잘못된 것은 PR을 가리지 않는다. 우리 편이라도 잘못된 건 지적하고 다른 편이라도 잘한 건 칭찬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홍준표 의원은 같은 날 밤 11시쯤 SNS를 통해 국민이 가혹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제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조국 수사는 문정권 안정을 위해 한 것이라고 윤석열 후보가 고백하기도 했고 책으로도 출간된 것으로 안다. 여권 권력 투쟁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가족 수사가 가혹하지 않았다고 국민들이 지금도 생각한다면 내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전히 전 가족 몰살 사건은 제 수사 철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치 수사였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자 실망한 네티즌들은 조국 지지자들이 조국 수호라고 외쳤던 문구에 홍 의원의 성을 넣어서 조국 수홍이라면서 홍 의원을 비아냥대는 패러디를 쏟아냈고요. 토론회에서 홍 의원이 자기소개로 나는 무야홍이다 라고 적었던 자리와 2019년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조국 수호 집회 피켓 문구도 조국 수홍이라는 글씨로 고치기도 했습니다. 반면 조국 지지자들은 반색하면서 홍 후보의 해당 발언에 대해 남자다운 사람이다 라는 등의 칭찬의 글을 올리면서 홍 의원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랭킹 뉴스 탑2는요. 화천 대유입니다. 당내뿐 아니라 여야 대권 주자 모두 합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화천 대유 특혜 의혹에 휩싸인 건데요. 야권은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패러디로 이 화천 대유는 누구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요. 하지만 화천 대유 회사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사건 많이 어려우시죠?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고고! 포털에 화천대유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국민의힘이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에 특정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규명 TF팀을 구성해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회 회의장에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지를 놓고 논란이 있었을 때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고 했던 현 여권이 외치던 것을 빗대서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앞선 랭킹 뉴스에서도 설명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화천대유 사건은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추진한 경기도 분당의 대장동 지구 개발 사업에 특정 업체, 그러니까 화천대유에 막대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겁니다. 문제의 땅은 분당과 판교가 개발되면서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개발에 따른 민간 이익을 줄여서 사업 이익을 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 사업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대장동과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개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대장지구에는 인구 16,000명 규모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짓고 인근 신흥동에는 근린공원 등을 조성한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결합 개발을 위해서 성남시는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2015년 7월에 성남애들이라는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하고 자본금 50억 원 가운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은행과 보험사 모두 합쳐서 약 42%, SK증권 약 7%, 화천대유 자산관리 1%, 그러니까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SK증권도 화천대유의 자본 100%를 보유한 언론인 출신 김모 씨와 그가 모집한 개인 투자자 6명까지 총 7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이 문제는 전체 지분 50%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3년 동안 1,830억 원을 배당받았는데 같은 기간 화천대유와 SK증권 신탁자가 각각 577억 원과 3,463억씩 총 4천억 원이 넘는 돈을 어떻게 배당을 받았냐는 겁니다. 화천대유는 투자금 5천만 원으로 수익률 1000%인 50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은 거죠. 이재명 후보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1조 5천억 원 사업에 수익이 많은 거냐면서 자신들의 위험 부담을 100% 감수한 즉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화천대유 회사에 박영수 전 특검의 딸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근무했고 권순일 전 대법관이 현재 고문인 것으로 확인이 돼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되자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을 향한 역공을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TF팀을 발족했더라. 기왕 TF팀을 꾸렸으니까 팀장으로 곽상도 의원을 추천한다. 곽 의원은 화천대유와 무슨 관계냐라고 따져 물으면서 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에 100% 동의한다.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랭킹 뉴스 탑1은요. 잔여 백신입니다. 오늘부터 잔여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빠르면 한 달 정도 접종 간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높아진 겁니다. 주의할 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로 살펴볼게요. 고고! 포털에 잔여 백신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뉴스1 기사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자들도 잔여 백신으로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는 1차 접종 후에 화이자 백신 6주, 모더나 6주, 아스트라제네카 8주 뒤에 2차 접종을 할 수 있었지만 잔여 백신을 이용할 경우 화이자는 3주, 모더나 4주, 아스트라제네카 4주 이후로 접종 간격을 단축해서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된 겁니다. 4차 유행이 좀처럼 꺾이지 않자 잔여 백신을 활용해서 2차 접종 속도를 높이기로 한 것으로 이에 따라 전 국민 70% 이상이 2차 접종을 마치는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잔여 백신을 맞으려는 2차 접종 대상자는 네이버와 카카오 어플 등 SNS를 활용해서 잔여 백신을 예약할 수 있고요. 또 의료기관에 개별 연락해서 접종 예약 명단에 올리는 방식으로 2차 접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차 접종 대상자는 반드시 1차 접종을 맞은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백신 접종을 하는 다른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맞을 수 있고요. 2차 접종을 예약하게 되면은 기존의 2차 접종 예약 내역은 자동 취소됩니다. 다만 접종 간격이 식약처 허가 범위를 벗어나거나 기존 예약한 2차 백신과 동일한 제품이 아니면 예약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접종이 기존에 화이자로 예약이 돼 있었다면 화이자로, 모더나로 예약이 돼 있었다면 모더나로만 예약이 가능한 겁니다.
기존에 예약된 백신에서 다른 백신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거죠. 또한 자녀 백신과 별도로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자의 경우 기존에 8주 간격으로 예약이 돼 있었지만 오는 28일부터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서 접종 간격을 앞당겨 예약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랭킹 뉴스, 오늘도 주요 뉴스 3가지를 선정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만나요. 안녕.